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무용지용의 부동산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난 겨울에 제가 그 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시간을 카페에서 보냅니다. 저도 그 카페가 생기기 전에는 왜 카페를 갈까, 도서관에를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카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 통화도 자유롭게 하고, 뭐 이야기도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구속도 덜 받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애용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공부를 하죠. 책을 읽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제 나이 또래, 적어도 50대 중후반 정도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많이 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왜 말씀드리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무용지용의 부동산, 그 밑에 그 글씨체가 좀 다르죠. 한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지용을 알려면 먼저 무용지물을 알아야 됩니다. 무용지물이란 쓸모없는 사물 또는 사람을 무용지물이라 그래요.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용지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용지용, 쓸모없음이 쓸모있게 되는 걸 무용지용이라고 합니다. 무용지용. 우리나라 비슷한 속담으로는 그 구분나무가 선산지킨다 그러죠. 왜냐? 쭉 뻗은 나무들은 목재로 쓰거나 관을 짜거나 뭐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건축 자재로 쓰이는데, 구분나무는 쓸 곳이 없죠. 그러니까 조상을, 그 신을 지키는 선산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구분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곧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 장자의 인간세편에 장석과 남백작이라는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보고서 장석이 베지 않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왜 베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장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로는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썩고, 그릇을 만들면 깨지고, 문을 만들면 진물이 나고, 기둥이 만들면 좀이 먹는다. 그래서 이 나무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백자기도 이와 비슷한 나무를 보며 구불구불해서 대들보로도 못 쓰고, 밑동도 뒤틀리고 해서 못 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랐다. 그런데 남백작은 여기다 하나 더해서, 그래서 숲이, 그 나무가 무성하니까 수레를 1000대나 숨길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용의 그런 나무지만 1000대 수레를 숨기든가 아니면 그 그늘을 남한테 주든가 해서 쉴 자리를 제공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나무가 된 거죠. 자, 이렇듯 그 무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자연 전체적으로 보면 무용이라는 거 없는 겁니다.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물도 쓰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전체는 아닌 거죠. 그 지방 소도시에 도로가 없는 옛날 오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팔아도 팔리지 않고요. 세를 줘도 끊임없이 이게 고쳐줘야 되니까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읍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그 고주택을 샀습니다. 팔리지 않던 고주택, 정말 계륵 같은 그런 주택이었지만, 집이었지만 그 무용지용의 그런 예가 된 거죠. 쓸모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죠. 또 재개발 지역에
사도가 있습니까? 도로, 지목이 도로, 현황도 도로인 게 있습니다. 그 도로 부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주권을 받습니다. 물론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서 추가 분담금을 높게 내고 평형 선택에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입주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60에서 90m 사이 또는 30제곱미터 이하면 이제 현금 청산이 되죠. 그 현황도로나 또는 이게 지목상도로 요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또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서울 기준으로 도로 부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주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도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무용이지만 쓸모가 있는 거죠. 또 상가디 주택은 이렇게 가려져서 쓸모가 없죠. 근데 그 상가가 좀 활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앞에 상가를 매입을 해서 같이 공동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이렇게 무용지용의 부동산을 이용할 줄 아는 그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못 먹는 풀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고 가축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독서를 하냐? 저는 독서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 제가 책을 읽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 그런 컨텐츠도 나오고요.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도움을 줍니다. 이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인문, 사회계열, 경제 그리고 철학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테크만 읽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철학,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철학적인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용지용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잘 활용만 하면 가치가 있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재능이 없다고, 본인이 잘 못한다고 이렇게 자책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독서가 알미잖아요. 알을 통해서 실천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럼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추구하는 건데요. 저희 자녀 교육관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인데요. 많이 이제 뭐 나오는 얘기인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량 보전의 법칙처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랄 총량의 법칙. 인간은 태어날 때 지랄할 총량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이제 청소년기에 나오면 이미 지랄을 다 끝냈으니까 성년이 되면 지랄하지 않고요. 청소년기 때 정말 착실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정도를 걸었다면 언젠가는 지랄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말썽을 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애가 지랄해 놓으면 나중에는 정말 효자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죠. 반대인 경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지랄이 나올 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반대인 경우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질환이 나오더라고요. 가령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는 뭐 술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사업 실패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질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그 학부형들은 혹시 자녀가 몹시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얘가 자기가 할 질환을 다 지금 하고 있는구나, 나중에는 정말 효자 효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어서 감사드립니다.